네, 안녕하세요. 판다코딩입니다. 이 우측 하단에 제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찍을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캠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캠이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아바타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강의 중에 HTML, 자바스크립트, CSS로 나만의 심리 테스트 사이트 만들기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 Q&A에 글이 아닌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는 Q&A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버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질문해주신 분은 화면의 중앙으로 나누어서 좌우 큰 이미지 2개 중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깃허브에 올려드렸어요. 제 깃허브에 가보시면 이렇게 샵5 이미지 버전이라고 코드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코드를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영상으로도 찍어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텍스트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될 뿐더러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게 질문해주신 분한테도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질문의 내용이 너무 좋죠.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다른 분들도 충분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하나만 더 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좌우로 큰 이미지 2개 중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면의 중앙에서 나뉘어서 저희가 이거를 위한 CSS 속성이 있긴 있어요. CSS에 플롯이라는 속성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플롯에 레프트 혹은 라이트를 주면서 브라우저 상에서의 화면을 이등분하여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롯 속성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으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반응형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반응형으로 만들었던 만큼 질문해주신 이 사안도 반응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부트스트랩에 다큐먼트로 가셔서 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카드를 2개 띄워야 되니까 카드 그룹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이 그리드 카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좌우로 나누어서 2개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깃허브에 오셔서 이 쉐어 페이지 버전을 기준으로 이 이미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쉐어 페이지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열었고요. 쉐어 페이지에서 추가된 이미지가 6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한 사용자의 대답을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퀘스천 폴더라고 하여서 0A, 0B, 1A, 1B, 2A, 2B 이렇게 이름으로 이미지를 6장 추가하였습니다. 이 이미지 추가된 6장은 제 깃허브에서 이미지 버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테스트로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질문 3개에 대한 A와 B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3개만 테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JS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제 3번 이후의 내용, 4번 이후의 내용부터 다 주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answer는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사용할 것은 타임만 있으면 됩니다. 타임만.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2가지의 대답만 있으니까 answer도 이렇게 2개만 존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타임만 존재해도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바를 다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루트 디렉토리에서 새로운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dex2.html로 만들 거고요. index.html에 있는 부트스트랩을 추가해주는 부분만 복사해서 헤드 영역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을 복사 누르셔서 바디의 내용에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저희가 붙여넣은 것을 크롬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URL 값이 안 맞아서 대체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카드 타이틀이랑 이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필요 없죠. 저희는 이 이미지 2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톰으로 돌아오셔서 밑에 2개를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을 각각 날려주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한번 예쁘게 정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src 속성에는 저희 일단 임의로 저희 이미지 폴더에 main.png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희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2개의 카드만 사용하니까 G2로 바꿔주고요. 만들었던 이 내용을 쭉 복사하여서 index.html로 오신 다음에 answer 박스에다가 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 저희 CSS의 Q&A.css로 오셔서 디스플레이 논 대신에 디스플레이 블락을 걸어준 이후 index.html에 스크립트는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추적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해서 이 index.html을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이미지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 도구 돋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로 모바일 UI를 확인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상하로 배치되고 웹에서는 좌우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이용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어떤 CSS에서 미디어 속성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부트스트랩에서 자동으로 반응형 UI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톰으로 오셔서 이 answerbox라는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answerbox에 width 값을 80%로 줄게요. 그리고 mx 오토 값을 주어서 좌우로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쁘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레이아웃이 다 구현이 되었으니까 스크립트에서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운을 받으셨으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키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키로. 아니면 에러가 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번 영상은 사진으로서 이 Q&A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편의상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으로서 대답을 선택하는 웹사이트를 배포하실 때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키를 꼭 넣어주세요. 삭제를 하고 이 share.js도 삭제를 하고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start.js로 오셔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이 엔드포인트가 12개에서 3개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 add answer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add answer 부분을 주석 처리시켜 놓을게요. 자, 그리고 고 next 함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질문을 만드는 부분과 이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바뀌어야 될 사항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 add answer를 호출해주는 함수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도 주석 처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왼쪽의 이미지에는 클래스 값으로 left 이미지를 주고, 오른쪽의 이미지에는 클래스 값으로 right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tart.js에서 let left 이미지는 document.querySelector 클래스 값 left 이미지, 그리고 let right 이미지는 document.querySelector 클래스 값 right 이미지를 줄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 저희가 이 setResult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 URL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이미지 URL을 바꿔서 left 이미지와 right 이미지의 src 값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미지 URL을 만들어야 되겠죠. let Q&A URL이라는 변수는 저희 먼저 현재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question 폴더에 까지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이 QIDX가 0부터 질문을 선택할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let left URL은 Q&A URL 플러스 QIDX 플러스 다시 a.png로 만들어주고, let right URL은 Q&A URL 플러스 QIDX 플러스 다시 png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미지의 퀘스천 폴더에 QIDX 0이겠죠. 처음에는 0 다시 a.png 그 다음 0 다시 b.png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든 URL을 left 이미지의 src에다가 left URL을 넣어주고 right 이미지의 src에다가 right URL을 넣어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미지 URL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image 0a.png, 네, 여기 이미지가 아니죠. img죠. img로 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두 개가 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다음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죠. 저희가 다음 이미지로 보내는 방법은 add answer에서 했던 것처럼 이벤트 리스너,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add 이벤트 리스너 부분을 복사하여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든 라이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든 둘 다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들었었던 버튼들을 디세이블 시키고 페이드 아웃 시켰던 것처럼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 둘 다 디세이블 시키고 페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속성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복사하여서 두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레프트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라이트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어줄게요. 이제 이 부분은 없어져도 되겠죠. 그리고 이 타겟에 배열을 넣어주는 부분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 시켜주는 부분만 새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문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붙여넣은 다음에 여기도 레프트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게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레프트 이미지의 add 이벤트 리스너의 내용이나 라이트 이미지의 add 이벤트 리스너의 내용이나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레프트 이미지를 눌렀을 때도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 둘 다 디세이블을 걸어줄 것이고 애니메이션을 걸어줄 것이고 타겟의 배열에 넣을 것이고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였을 때도 디세이블 넣어줄 거고 애니메이션 넣어줄 거고 타겟에다가 배열 값을 증가시켜 줄 거고 디스플레이 논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로 따로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이미지 넥스트란 이름으로 만들고요. 이 펑션 이미지 넥스트는 이 내용을 쭉 복사하여서 이렇게 붙여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넥스트 함수를 add 이벤트 리스너로 호출해주고 라이트 이미지에서도 add 이벤트 리스너로 호출해 주겠습니다. 자,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죠. 그리고 이 이미지 넥스트 함수에서 레프트 이미지랑 라이트 이미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택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이미지 넥스트 함수를 보시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QIDX랑 IDX가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QIDX랑 IDX를 받아주시고 이 이미지 넥스트를 호출할 때 QIDX랑 IDX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QIDX는 당연히 그냥 넣으면 되고 여기서도 QIDX는 넣으면 되고 이 IDX는 저희가 몇 번째 질문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인덱스 정보였죠. 이 레프트 이미지는 질문에 대한 무조건 첫 번째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대답이니까 IDX 값을 0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고 이 라이트 이미지는 1로 넘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저희 크롬에서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중 아무 이미지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아무런 이미지가 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엘리먼트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논 속성이 걸려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버튼으로서 사용자의 대답을 만들었을 때는 create element를 이용했기 때문에 버튼을 선택하는 순간 그 버튼에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부여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버튼은 다시는 사용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index.html에 이 left 이미지랑 right 이미지를 둘 다 계속 사용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src 값만 계속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다시 풀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start.js로 오신 다음에 이 goNext 함수가 시작을 할 때 여기겠죠. 여기에서 레프트 이미지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바꿔줄게요. 라이트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겠죠.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는 블락으로.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그러면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다음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클릭부터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전에 버튼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버튼을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버튼에다가 스타일에 직접 접근하여서 애니메이션 속성을 줘도 무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태그에 src 값만 바꾸는 것으로 이미지를 교체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src 값이 바뀔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튼에서 클래스 리스트 add를 사용한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 CSS에 animation.css를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paid-in 클래스 이름으로 paid-in 애니메이션을 부여한 적이 있고요. paid-out 클래스 이름으로 paid-out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start.js로 오셔서 이 이미지 넥스트에서는 이미지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left 이미지에 클래스 리스트에 add로 fade out을 넣어줄 거고요. right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이 goNext 함수에서 left 이미지와 right 이미지의 src 값을 바꿔줬을 때 또 사용자가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스 리스트에 add로서 CSS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 리스트가 추가된 그 순간에만 이제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로 이 이미지 넥스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는 이미 레프트 이미지랑 라이트 이미지에 fade out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으니까 동작을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넥스트에서 이미지 리스트에 remove를 사용하여서 이미 있던 fade out 클래스 값을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프트 이미지에 클래스 리스트에 remove를 활용하여서 fade out을 없애줄 거고요. right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제 이미지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레프트 이미지에 클래스 리스트에 add로서 fade in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right 이미지에 클래스 리스트에 add로서 fade in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클래스 리스트를 remove 해줬던 것처럼 이 이미지 넥스트 함수에서도 fade in 클래스 값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ade in 없애주고 여기서도 fade in 없애줄게요.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고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잘 넘어가면서 바뀌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금 마지막 결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가 순간 사라졌다가 이렇게 짠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 이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요. 저희가 goResult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을 보면은 이 goNext 함수에서 QIDX가 엔드포인트랑 같을 때 호출이 되는데 이 imageNext 함수에서 goNext 함수를 호출할 때 QIDX 값이 엔드포인트랑 같으면은 이 goNext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goResult 함수를 호출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시작되었을 때 if QIDX 플러스 1이 엔드포인트랑 같으면은 바로 goResult 함수를 호출해주고 리턴하고요. 그 다음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set timeout을 만들어 주어서 450으로 넣어주고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 조금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이미지 시간이 안 맞는 건데 저희 아톰의 애니메이션에 0.5초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1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눌렀을 때 그죠?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 다음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사라지면서 바로 결과창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김다민님이실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웹사이트를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로서 이렇게 선택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 구현을 끝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도
인문 계열의 학생이었고 컴퓨터 공학과를 다전공으로서 시작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강의를 시작을 결심하게 된 건데,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코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발전을 하시려는 모습에 정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 저는 정말 너무너무 환영을 하고요. 무료 강의니까 강의자가 잘 안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은 잠깐 접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샘솟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조금 구현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얼마든지 질문의 형태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거나,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판다코딩이었습니다.